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릴찌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채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릴찌낚시 채비를 만들 때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릴찌낚시 채비의 원리. 릴찌낚시 채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찌, 수중찌, 좁쌀봉돌입니다. 여기에 원줄과 목줄을 잘 조화시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릴찌낚시 채비를 구성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릴찌낚시 채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찌 부력. 깊은 곳을 공략할 때는 고부력찌가 유리합니다. 얕은 곳을 공략할 때는 저부력찌가 유리합니다. 고부력찌일수록 잔존부력이 많습니다. 저부력찌일수록 잔존부력이 적습니다. 바람이 셀 때는 무거운 찌가 유리합니다. 바람이 셀 때는 크고 무거운 수중찌가 유리합니다. 바람이 셀 때는 위쪽이 깎인 형태의 구멍찌가 유리합니다. 옆바람이 셀 때는 목줄 중간에 좁쌀봉돌을 달지 않아야 덜 엉킵니다. 다만 맞바람이 불 때는 목줄 중간 이하에 좁쌀봉돌을 달아야 덜 엉킵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무거운 찌가 유리합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잔존부력을 남겨두는 게 유리합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수중찌보다 수중봉돌이 유리합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목줄에 좁쌀봉돌을 두세 개 다는 게 좋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예민한 찌가 유리합니다. 수온이 낮을 때는 단면적이 작은 찌가 유리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바닥층을 공략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온이 낮을 때는 작은 바늘이 유리합니다. 파도가 잔잔한 곳에서는 부력이 낮은 찌가 유리합니다. 파도가 심할 때는 잔존부력을 남겨두는 게 유리합니다. 파도가 심할 때는 부피 큰 구멍찌가 유리합니다. 파도가 심할 때는 고부력찌가 유리합니다. 찌의 크기. 먼 곳을 공략할 때는 큰 찌가 유리합니다.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작은 찌가 불리합니다. 직벽 부근을 공략할 때는 작은 찌가 유리합니다. 찌의 크기는 감도와 반비례합니다. 수중찌는 수중봉돌보다 조작성이 좋습니다. 수심 깊은 곳에서는 수중찌보다 수중봉돌이 유리합니다. 잡어가 많을 때는 수중찌보다 수중봉돌이 유리합니다. 여밭에서는 부피 큰 수중찌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좁쌀봉돌. 감성돔 낚시는 목줄에 좁쌀봉돌을 다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뱅에돔 낚시는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밭에서는 목줄에 좁쌀봉돌을 채우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직벽을 노릴 때는 목줄에 좁쌀봉돌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찌미수심. 조류가 빠를 때는 찌미수심을 바닥보다 깊게 조절해야 합니다. 찌미수심은 들날물에 따라 수시로 조절해야 합니다. 찌미수심은 밑걸림이 생길 때까지 1m씩 깊게 조절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밑걸림이 생기면 찌미수심을 50cm씩 얕게 조절해 적정 수심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채비 구성 방법. 채비는 공략 방법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채비 구성 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갯바위 주변의 지류대를 노릴 때 찌미수심만 정확히 맞추면 일반적인 채비로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심에 따라 찌 부력을 정하고 조류 세기에 따라 수중찌를 정한 다음 좁쌀봉돌 위치만 조금씩 달리해주면 됩니다. 먼 거리를 공략하고 싶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채비가 유리합니다. 찌 무게를 보강해 줄 수 있는 부피 큰 수중찌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맞바람이 불 때 목줄 중간 이하에 B 이상의 좁쌀봉돌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비가 날아가면서 원줄과 엉킬 확률이 줄어듭니다. 찌와 수중찌를 선택할 때 이 좁쌀봉돌 무게를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조류 방향과 바람 방향이 서로 다를 때 부피가 큰 수중찌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중찌의 형태가 역삼각형에 가까울수록 찌가 바람에 밀리는 현상을 줄이고 채비가 최대한 속조류를 탈 수 있습니다. 조류가 빠른 본류대를 공략할 때 목줄에 B에서 2B 봉돌을 서너 개 다는 채비가 유리합니다. 수중찌 대신 수중봉돌을 쓰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류가 빠를수록 좁쌀봉돌을 바늘에 가깝게 물리는 게 유리합니다. 조류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흐르지 않을 때 채비를 멀리 던져 가라앉힌 다음 조금씩 끌어당기는 바닥 끌기 방법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투성이 좋으면서 신속하게 바닥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지 않아야 미끼가 자연스럽게 움직여 입질을 빨리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바늘을 쓰면 밑걸림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여밭을 공략할 때 부피가 큰 수중찌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심 기복이 심한 여밭의 특성상 수중찌가 수중녀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피가 큰 수중찌를 사용하면 수중녀를 돌아나가는 조류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밑걸림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지 않는 게 유리하지만 조류가 빠를 때는 조류 세기에 따라 비이하 좁쌀봉돌을 두세 개 다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잡어가 많을 때 수심에 관계없이 미끼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고부력찌와 속공형 수중찌 또는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목줄에도 좁쌀봉돌을 달아줘야 미끼가 빨리 가라앉아 잡어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원줄이 낚싯대에 달라붙는 경우가 잦으므로 채비가 가벼우면 투척 시 성가신 경우를 자주 당합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찌와 수중찌를 사용하면 원줄이 낚싯대에 달라붙는 것에 관계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미채비 구성 방법. 찌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중찌와 봉돌을 비롯한 미채비들의 보조 기능이 뒷받침돼야만 합니다. 아무리 적절한 찌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미채비 구성이 잘못되면 결국 잘못된 채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상황에 맞는 미채비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류 속도에 따른 미채비 구성법. 미채비는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보다 먼저 조류를 우선으로 참고해서 미채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류가 빠른 곳, 부피가 작고 상충부가 납작한 형태의 수중찌를 써서 견제 시 덜 떠오르도록 하고 비교적 무거운 좁쌀봉돌을 목줄에 달아 미끼가 천천히 떠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좁쌀봉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찌 부력보다 작은 침력을 가진 수중찌를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부력은 좁쌀봉돌로 맞춰줘야 합니다. 조류가 느린 곳, 부피가 큰 수중찌를 써서 견제 시 미채비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목줄에는 최소한의 좁쌀봉돌만 돌의 부근에 달거나 아예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력과 침력이 정확한 찌와 수중찌를 사용할수록 유리합니다. 조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곳, 부피가 큰 수중찌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목줄에는 좁쌀봉돌을 달지 않거나 달더라도 돌의 부근에만 다는 게 유리합니다. 수심에 따른 미채비 구성 방법. 수심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찌 부력을 결정하고 그 찌를 기준으로 수중찌와 봉돌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심 얕은 곳, 고부력찌나 고침력 수중찌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목줄에 봉돌을 달 필요성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빠른 곳이라면 아무리 수심이 얕아도 부력이 높은 찌와 속공형 수중찌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경우 목줄에 좁쌀봉돌을 다는 게 좋습니다. 수심 깊은 곳, 채비를 빨리 가라앉힐 수 있도록 부피가 작고 비중이 높은 수중찌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중찌 대신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아주면 채비 정렬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좁쌀봉돌의 기능. 미채비 중에서 가장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좁쌀봉돌의 기능에 대해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찌의 잔존 부력을 없앱니다. 2. 미끼를 빨리 가라앉힙니다. 3. 수중찌가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 미끼가 정렬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줍니다. 4. 견제 시 미끼가 과도하게 떠오르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5. 목줄에 탄력을 줘서 어신 전달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6. 직벽 지형을 공략할 때 미끼가 직벽 부근을 흐르는 반탄류에 밀려 갯바위 벽면과 멀어지는 현상을 억제합니다. 7. 바닥층을 공략할 때 미끼가 바닥층에 더 가까이 붙어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찌의 4대 조건. 마지막으로 채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찌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바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찌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감도, 2. 가시성, 3. 조작성, 4. 파도 타는 능력. 감도는 찌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감도가 나쁜 찌는 예민한 입질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가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가시성은 찌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가시성이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입질 지점 파악이나 채비 조작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조작성은 각종 견제 동작이나 유인 동작을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채비를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입질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 타기 능력은 찌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찌가 안정을 잃고 까불거리거나 파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 입질 전달이 잘 되지 않거나 조금만 파도가 일어도 가시성과 조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릴찌 낚시 채비를 만들 때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만 알고 있어도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현장에 맞는 채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